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 지역 시내버스 회사와 운전기사들이 어제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내버스 489대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지자체가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사실상 운영을 상인회에 맡기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침에 경상남도도 18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내부 경쟁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3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운항하지 않는 사천공항 정상화를 위해 저비용 항공사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6개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을 두고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새벽 5시부터 창원 지역 시내버스 489대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창우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예, 저는 창원시 마산해운구 석전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시간 출근하려는 시민들이 간간히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지만 평소 출근 시간대와 달리 도로에는 시내버스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6개 시내버스 노조가 첫 차가 출발하는 새벽 5시부터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창원 시내버스의 약 70% 수준인 489대가 운행 중단에 들어간 겁니다. 노사 양측은 어제 오후 2시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인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9% 인상과 무사고 수당 10만 원 신설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임금 동결과 상여금 300% 삭감으로 맞섰습니다. 경남지노위가 조정에 나섰지만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어젯밤 11시 43분쯤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창원시 등에 따르면 노조 측이 임금 9% 인상에서 2, 3%대로 낮춘안을 내놨지만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시는 파업이 시작되자 전세버스 150대와 임차택시 그리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시내버스 등 700여 대를 투입하는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는 기존 시내버스와 비슷한 숫자이긴 하지만 배차 지역과 간격 등을 감안하면 평일 대비 65% 수준에 머물러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당장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마산해운구 석전동에서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전통시장에 고객 지원센터가 마련돼 있지만 정작 고객들은 모르고 이용도 하지 않는 실태를 MBC 경남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가 상인회에만 관리를 맡겨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객 지원센터 사업은 지난 2001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애초 고객과 상인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시설 현대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좀 쉼터나 상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휴게시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 대부분의 고객지원센터는 상인의 사무실로 쓰이거나 방치되며 무늬만 고객지원센터로 전락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각 시군이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사실상 운영을 상인회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전통시장 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주차장이든 고객센터든 다 지자체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 주체들이 다 관리 감독 권한이 다 지자체입니다. 건립은 정부와 지자체가 했지만 매달 들어가는 관리비 등 운영비는 상인회에서 충당하고 있다 보니 지자체 차원의 정기 점검이나 운영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점검을 안 해도 저희가 평상시에 가서 그냥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올해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상황. 지자체의 사후 관리는 더 강화돼야 하지만 아직은 실태 파악조차 안 돼 있고 관련 조례도 없습니다. 올해부터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사업 주체가 지자체로 바뀐 만큼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선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도 우산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남북을 오르내리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도 경남 지역에는 비가 오겠는데요. 합천을 포함한 4개 시군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남해안 지역부터 서서히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오늘 밤 잠시 멈췄다가 내일 새벽에 경남 서부 지역부터 다시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80mm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흐리면서 비가 오겠습니다. 경남 내륙과 남해안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도로가 미끄럽고 시정거리도 짧으니 교통안전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4도, 창원은 2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9도, 양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진주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0도, 사천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침을 밝히면서 경상남도도 18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연일 경남 뉴딜의 핵심으로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경상남도의 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김경수 지사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 이제 좀 제대로 다시 한번 방향과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좀 각 지역마다 가능한 곳부터 먼저 좀 시작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김 지사가 전국 현안으로 균형 발전론을 선점한 가운데 경상남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18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한 이전 대상 검토 기관입니다. 기계와 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 고도화를 위해 산업기술진흥원을 앵커 기관으로 꼽았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과 나노기술원도 포함됐습니다. 기존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연계 동반성장을 이끌 기관으로는 건설기술연구원과 지식재산보호원을, 미래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이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임업진흥원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전 추진 대상 기관은 다음 달 확정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규모와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지역 여론 집결과 대정부 건의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문가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서 여론을 좀 결집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저희들이 목적하고 있는 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경상남도는 이전 추진 기관과 대응 기조를 두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 간 유치전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보신 것처럼 경남의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내부 경쟁으로 이를 그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곳은 창원시. 지난 2005년 진주 혁신도시 결정 뒤 마산에 추진했던 준혁신도시가 흐지부지 됐던 만큼 한국국방연구원 등 방산업체가 몰린 지역 특성과 관계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이뤄내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번에는 소외돼서는 안 된다. 특히 이제 100만 이상의 지역 거점 도시 중에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소외됐던 곳은 창원시가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혁신도시가 조성된 진주시는 기존에 이전한 기관과 연관된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포함해 21곳의 공공기관 유치를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진주시는 그 TF팀을 꾸려서 이전 기관과 연계해서 21개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서 소통하고.
전국 유일 의생명 의료기기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김해시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10여 곳 유치를 목표로 하는 등 상당수 지자체가 물밑 치열한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인 혁신도시 선정 과정에서 경남 지자체 간 경쟁과 후유증이 극심했고 2차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오기도 전에 한국공항공사 유치에 진주와 김해가 나서는 등 갈등을 일으킬 우려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논리가 배제가 돼야 되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히 지역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배려하는 무엇보다 불필요한 내부 갈등으로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부 평가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2020 경력단절 여성 취업 토크 콘서트가 오늘 오전 10시 진주 무지개 동산에서 열립니다.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발족식이 오늘 오전 11시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제13회 농업한마당 축제 임원회의가 오늘 오전 11시 사천 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아재들의 춤수다 공연이 오늘 저녁 7시 산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마산만 색강 살리기 사업 발대식이 오늘 오전 11시 창원 진전면 이명마을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3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운항하지 않는 사천공항의 정상화를 위해 저비용 항공사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양대 항공사의 사천 노선 운항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천시, 진주시 등 관련 시, 군과 협의를 거쳐 사천공항의 저비용 항공사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산청과 함양, 합천, 남해, 고성, 의령군에서 활동할 도시재생 뉴딜 청년 인턴십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경남에는 모두 26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공모가 마무리되면 35곳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 6개 군 지역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제 내곡초등학교가 경남교육청이 마련한 내부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마련한 코로나19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에 따르면 일선학교는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담당 교육지원청과 경남교육청에 보고한 뒤 보건당국과 학사 운영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곡초등학교는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등교 중지를 결정했으며 경남교육청은 보고가 누락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오늘부터 365일 24시간제 보육사업을 천전동 장난감은행과 상봉동 상봉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365일 24시간제 보육사업은 맞벌이나 야간 경제활동으로 보육에 어려움이 큰 부모들을 대상으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오전 9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며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입니다. 사천시의 인구수가 6월 말 현재 11만 1,184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500여 명, 5년 전보다는 4,800여 명이 줄어 11만 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천시 관계자는 SPP조선 등의 사업장 폐업과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조사 결과 사천 지역 14개 읍면 가운데 11곳이 소멸 위험 지역 또는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코로나19로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던 진주 진양호공원 꿈키움 동산이 다음 달 4일 재개관합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체 예약을 받지 않고 이용 가능 인원 수도 기존 1회 35명에서 2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창원시가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성산구 기업사랑공원과 진해구 안천공원, 마산회원구 3개 공원 등의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전 예약을 통해 한 곳당 하루 어린이 150명만 이용하도록 했으며 이용 시간도 모두 3부로 나눠 1부당 50명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던 가야대학교가 올해 보완평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야대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학생들이 정부의 장학제도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없어졌으며 정부의 모든 재정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해 시가 가야 관련 절토로 알려진 대청동 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에 나섭니다. 장유폭포 인근에 위치한 대청동 사지는 최근 불교문화재연구소 조사에서 기단 석축과 통일신라 기와가 확인돼 가야 관련 절토로 추정되고 있으며 김해시는 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9월부터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리산 탐방객은 늘었지만 한려해상 탐방객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6월 지리산엔 26만 6천 명이 다녀가 지난해 같은 기간 21만 7천 명보다 탐방객이 23% 늘었고 1월부터 6월까지 방문객도 122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4.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려해상은 수학여행 등 단체 여행이 줄면서 6월 한 달에만 40.3%, 지난 6개월 동안은 48.5%가 감소했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면서 시즌권을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환불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 오후 3시까지며 구단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시즌권을 반납하면 됩니다. BNK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11.5% 감소한 3,10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자 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가 감소한 1조 741원, 수수료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4%가 늘어난 1,9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